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4분 40초 지나가고 있고요. 금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많은 종목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9982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온 종목이 있다라고 연락이 올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 놓치지 말고 금요일장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높아졌는지 둔화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41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5% 상승이고요. 상승폭은 전 시간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상승폭을 늘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2419포인트부터 2411포인트까지 위아래가 지금 레인지가 있습니다. 저점은 2411포인트인데요. 현재 포인트 2411포인트 부근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상승 흐름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개인은 소폭 삽니다. 16억 원 사는데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514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848억 원이나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수하다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65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650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전강 후약 장세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일중 흐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주 내내 비슷한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655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초가는 좀 괜찮은데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주체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148억 원, 외국인은 89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20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양시장 모두에서 지금 소폭이지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약보합권입니다. 1135원 20전에 거래가 되면서 1원 10전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원화는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1위부터 5위. 먼저 1위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 종근당, 원자력주, 이마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승하고요.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0.57% 상승이지만 장중에 72,200원까지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 실적 발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실적이 역대 최고일 것이다.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면서 주가는 7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5거래일째 연속 신고가 행진인데 지난주 오늘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아침 8시 30분이었죠. 일주일 전에 정확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한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오늘도 경신하면서 255만 3천 원대 기록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는 252만 2천 원입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 반전하긴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고점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어제 저녁에 이야기가 좀 나왔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입니다. 일단 종근당의 회장,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고요. 일단 이장한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일단 여론은 싸늘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3%가 넘는 종근당은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원자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9기 일시 중단입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어제 열리기로 해서 의결이 되기로 했는데 이사회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들 향후 주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오리코기 공사도 중단되어 있고요. 공사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지 못합니다. 한전 KPS, 한전기술, 금화 PSC, BHI 모두 지금 하락이고요. 여기에 두산중공업까지도 역사적인 52주 신저가 2만 원대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주 이마트 24만 4천 원대까지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고권 24만 7천 원인데 편의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하고 있는 편의점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드미라는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위드미가 이마트24로 편의점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새롭게 핵심 사업으로 집중을 하겠다, 역량을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지금 안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트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 편의점을 영위하고 있던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등은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 6위부터 알아볼까요? 6위는 트레이드, 일진다이아, 포스트링크, 현대시멘트, 한국항공우주인데 트레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지문인식 센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차세대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공개가 됐고요. 트레이스가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1,800원까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급등세는 이어가고 있는 트레이스입니다. 일진다이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어제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였고 잘 달리고 있었는데 현대차와의 독점 공급 계약 소식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회사의 사측의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500원대까지 빠졌고요. 14%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포스트링크입니다. 포스트링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거래소 사업 소식이 들려왔고요.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동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도 3,500원대를 기록하는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인수 합병 소식들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했습니다. 오늘도 피인수 소식이 들려왔고요. 장중 상한가 바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27,300원에 현재 상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인데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방산 비리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가 압수수색이 들어갔고요. 방산비리 척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부풀려져 있다. 조작이 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는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 그리고 소식이 들리자마자 급락하는 모습. 현재는 6%대까지 급락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2시 51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이영환 차장님 강하게 들리는데요. 예.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나텍은 이제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주력 이제 매출 상품이 AF라고 해서 오토포커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클로즈 루비나 이제 OIS라 보통 전부 다 포괄하는 범주에서 이제 AF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스마트폰 보통 카메라 이제 모듈 많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 대비 한 10% 이상 상승 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확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은 아마 플래그십 모델들 대부분이 아마 이 듀얼 카메라 채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AF나 OIS 같은 부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시장의 어떤 확대의 어떤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주력 이제 상품 전방산업 기준 매출로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 합성 피혁이 많이 공급이 되고, 뭐 좌파나 신발 이런 부분에 합성 피혁을 많이 공급하는 업체도 말씀드렸고, 하반기에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역시 주력 고객사 국내 기아 자동차 쪽으로 신차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합성 피혁이 좀 많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나타낼 수 있고, 2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주력 고객사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 조금 실적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보통 바이오 사인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사인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역시 올해 2분기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그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중저가 시리즈로 이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아무래도 공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2분기에 아무래도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쪽 바이오사인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의 로열티 수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 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익 자체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기존의 사업이었던 근태 관리 시스템과 같은 바이오 시스템 사업 부분도 역시 최근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아마 목표 주가를 PNT를 15,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번 주 장중 현재 15,000원을 넘어가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박스권을 잃었던 부분에서 조금 상향 이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 자체가 레벨업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1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 목표 주가는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지난 1분기와 비슷하게 좀 2배 이상의 매출,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배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그리고 2018년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굉장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관망하겠다 의견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좀 고가에 잡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매수가를 다시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들어봤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5%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영환 차장님의 5종목을 또 가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아진산업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의 부품 중에서 특히 이제 차체 보강 패널류를 생산해서 주로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현대차나 기아차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좀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형과 손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최근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또 경주 신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형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최근 3월경에 전환사채 240억을 발행하였습니다.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 제로 쿠폰으로 다 받아갔는데, 일단 그런 점만 보더라도 그만큼 동사의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주가 또한 굉장히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채 관련 리픽싱 최저 가격이 7,100원대인데요. 그렇다면은 현주가 부근은 굉장히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급보다는 가격 논리로 접근해 보자면은 현 가격대인 7,000원 아래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로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 없이 단기 목표가 8,500원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CMS 에듀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청담러닝 계열의 수학 전문 학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교육 관련 콘텐츠 사업 등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코딩 교육 의무화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동사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1대3의 비율로 무상증자 결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이번 주 후반에 돌면서 좀 큰 폭으로 올라주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사의 성장 가능성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관방 내지는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후 좀 무정 이벤트가 완료됐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호재로 계열사인 파워로직스와 함께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LCD 제조에 쓰이는 액정 군사 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익권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쪽의 패널 업체들부터 꾸준히 좀 공급 계약들이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상 우상향에 나가는 중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최근 이제 며칠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가 되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7,300원 전후에서 매수 가담해 보시고, 손절 가격으로는 7,1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DMS입니다. 일단 동종목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탑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매출의 7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향후 중국 쪽 패널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죠. 향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그 정도의 박스권에서 소모 박스권 안에서 바닥을 좀 탄탄히 잘 가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면서 전체적으로 꼬여있던 수급이 약간씩 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현 가격대 부근이면은 매수하시기 큰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500원 전후에서 매수, 그리고 손질 가격으로는 9,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악고점 부근인 1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비상발전기 관련해서는 공개 1위 업체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가 빅데이터, 관제센터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신축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이번 한 주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은 많은 언저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약간씩 가격이 밀려주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차장이 5종목 GNC 에너지까지 살펴봤고요. 문자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0133번님께서 파워로직스 5,500원에 비중 20% 투자 전략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재훈 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파워로직스 일단은 제가 어떤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500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5,500원이라는 주가가 한참 잘 좀 올라갔던 시절에 아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갑자기 한 5월 10 며칠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이 파워로직스가 하는 사업이 카메라 모듈 쪽이고, 국내 그 S사로 플래그십 모델 쪽으로 홍채 인식용 모델까지 공급을 한다는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사실 연초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홍채 인식 모듈이 지금 처음 공급하는 거였고, 그 1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수율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단에서 아마 적자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역시 2분기에도 홍채 인식과 그 S8의 카메라 모듈 공급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될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채 인식 관련된 모듈은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는 1분기처럼 실적이 갑자기 꺾이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굉장히 잘 나오고, 연간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주가 자체가 올해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 현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지금 늘려야 시기지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4531번님께서 서플러스 글로벌 7,940원에 비중 20%인데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대응 전략 어떻게 예. 가져갈까요? 일단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종목이라 가지고 정확히 기업 내용은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IPO 단계에서 기업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실적을 단기적으로 조금 미래의 기대 실적을 좀 앞에 당겨서 실적을 부풀리는 게 어떻게 좀 통상적인 반응이다, 좀 그런 암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제 가격대 혹은 이래 좀 고평가된 가격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딱 처음에 이제 상장 일전일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 그 가격을 조금 회복하기는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이시고, 단기적으로 앞보점 부분이요, 8,000원 부분에서는 조금 정리를,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더 싸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일부 매도를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8,000원 부근까지, 한마디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가면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싸게 들어갈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해봤고요.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모 팀장의 5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업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아트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로 열 처리 장비와 PI 컬링 장비, 이 두 가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 200억 정도 수준을 좀 현재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갑자기 주가 자체가 오늘 특히 이제 5%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다소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5% 이상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특징들 중에 하나가 그 수주받은 것에 대해서 매출액을 진행률을 인식을 좀 하다 보니까 2분기에 인식을 못하게 되면 보통 3분기에 인식을 많이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반영되지 않은 실적은 3분기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지 분기 단위 실적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나 또는 컨센보다 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와
자회사 선희시스템이 OLED 유기물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6세대 OLED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선희시스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이고, 선희시스템이 지난주에 이제 상장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이제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비상장 업체들 중에서 최근에 상장하는 업체들의 그 기관 수요 예측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요 예측의 공모가가 상단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률 같은 경우도 지금 힘쓰라는 기업 같은 경우만 해도 726대 2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OLED 장비주들을 상장하는 거 있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재 동아일텍 같은 경우 자회사 선희시스템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가 지분 가치만 했을 때 한 1,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회사 선희시스템이 상장하게 됐을 때 동아일텍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그리고 연결기율 실적으로 합산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아일텍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인데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부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주력 장비는 드라이 에칭과 물류 시스템 장비 쪽으로 OLED 쪽 장비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LCD에 대한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역시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물음표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매수가 5,150원을 지금 추천드린 이후에 사실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떤 골든 크로스 형태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다시 오늘장에 약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비아트로이나 동아일텍 그리고 인베니아까지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이 약간은 순환매적 부분들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또는 매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수급도 약간은 좋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는 한 9,500원 이하 제시를 좀 해드렸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장비업체 보통 평균 PER 15배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 주가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목표 주가 15,000원을 좀 돌파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역시 마이너스 2%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보통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2018년까지 조금 1년 이상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목표 주가를 2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로체 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 OLED 쪽 생산용 유리기판 이송 장비 매출이 약 66%, 레이저 글래스 커팅 장비가 약 15%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분기에 이례적으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비용 단에서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미 비용들이 다 1분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올해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 한 3천억 정도, 영업이 200억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현재 PER 6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역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많은 추천들이 나왔었고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이 되는데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 OLED 장비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사실 시작된 부분이 2015년 말, 2016년 시작이 됐는데, 전방업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들이 투자가 시작된 부분이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를 많이 투자했었는데 최근에 중소형 OLED까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향후 대형 쪽도 OLED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 정도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파주 P10 라인 쪽에 LCD냐 OLED 투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 매출이 100% 독점 공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LCD든 OLED든 일단 수주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보이고, OLED 매출로 발생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향후 전방업체 투자와 맞물려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목표주가 2만원 또 그 이후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조금 자세한 코멘트 더 요청을 해봤고요. 이영환 차장님의 5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베셀입니다. 기존의 중국향 디스플레이 장비와 또 9월부터 있을 시험 비행에 들어갈 동사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비행기 사업으로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인라인 시스템, 즉 이제 각 공정을 연결해서 생산 라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메이저 8개의 패널 업체, 그중에 24개의 공장에 지금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중국 시장에서 1위 업체입니다. 이 종목 또한 또 최근 중국 쪽 업체들과의 공급 계획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은 아직 완만하긴 하지만은 저점과 고점을 확실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2주 사이에 7,000에서 7,500원 사이 그 사이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매매 전략은 현 가격대 부근에서는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또 전고점 부근인 7,600원 돌파 시에는 큰 폭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아 데스틸입니다. 일단 국내 특수강 부분 1위 업체입니다. 최근 실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 수출 쪽에서의 활로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최근에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의 생산 감축이 가속화되어 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 또한 다른 각도로 좀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보이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 또 홀딩을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예정하시는 분이라면은 다음 주 초반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도모 HT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참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하지만은 충분히 시간 조정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국내 차량용 백열 전구 과정에서는 98%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동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에 삼성전자의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회사 마그네티 마넬리 인수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자면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이제 종목의 수급 특성상 8,000원 전고점 부근인 8,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8,500원 정도로 생각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보이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 좀 더 긴 텀으로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아디다스의 2위권의 오딩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나가면서 최고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IT나 금융 이쪽으로 편중된 시장의 매수세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은 일단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가 흐름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는데요. 가격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1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16,500원, 단기 목표가로는 19,5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종목 또한 기업 고유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너무 절대적으로 싼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한국 택시나 한국 제지, 그리고 계양전기,
그리고 해성지에서로 이어지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 한 40억 정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현가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 주목은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텀으로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기대는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타이밍은 거래량이 좀 더 붙어주는 걸 확인하고 그런 시점에 들어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5종목 저희가 쭉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2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한국전력 47,500원에 비중 30%, 이재모 팀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요즘에 굉장히 안 좋죠? 네, 한국전력에 대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만 보셔도 최근에 어떤 회사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업황 자체가 올해 그렇게까지 좀 밝은 편은 아닙니다. 좀 공기업인데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까지 전방이 좀 밝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사실은 더 전방 업체로 놓고 보았을 때는 좀 오히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고, 현재 한국전력에 놓여있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보통 지금 주가 자체가 여름에 보통 강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름에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 때문에 사실은 또 여름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을 좀 쉽게 좀 생각하시고 매수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놓여있는 그 어떤 업황이나 사업 부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4만원 혹시라도 추세적으로 더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 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4만원까지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고,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약간의 어느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부분과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이고요. 4만원 손절 라인 잘 지켜서 여름 성수기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590번님께서는 아진산업 평단가 6,900원 10% 비중인데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아진산업은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7,000원 아래서는 사모아야 된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들의 이제 내부적으로 밴드 관리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상위 탑 밴드들은 보다는 조금 약간 중위권의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물량을 많이 몰아주면서 이제 좀 시장 파이를 밀어주고 있는 좀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외형이 많이 좀 크게 성장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좀 그런 업체인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하반기 중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과 합작 관련한 이제 투자 이래 관련 계약 체결이 지금 진행 중인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하반기로 가면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올 3월에 발행한 240억대의 전환사채가 이래 제로 쿠폰으로 발행되면서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업황만 개선된다면 크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천 아래 매수하시다면 푸근한 마음으로 들고 계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790번님께서는 비아트론 종목 21,700원에 비중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재모 팀장님, 비아트론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비아트론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고, 앞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OLED 쪽 장비 업체로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조금 기관 쪽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매수가가 지금 21,700원이면 아직까지는 좀 수익권에 지금 머물러 계실 거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드리겠는데, 일단 당장 추가적인 가격 진보에서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지금 추세적 하락이 멈춘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리고 22,000원 정도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이것도 역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수량을 늘려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비아트론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리 없이 지금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기업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틀론 이야기 나눠봤고요. 7143번님의 문자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PNS 1850원에 비중 20% 대응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한솔 PNS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이 기업의 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봤는데 큰 의미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께서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매매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이제 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1,800원 언저리 가격은 충분히 이제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대는 됐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좀 보고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PNS 종목 상담까지 이어갔고요. 벌써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환 차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날씨 덥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감 체결지수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3.5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금융주 상승 랠리 지속이라고 하는데 IT 금융주들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들 업종별로 보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419포인트 장 초반에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갭상승했고요. 그리고 조금 지수가 빠지면서 2410선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413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일단 2410포인트대는 지지를 확실히 오늘 해주는 모습이고요. 2420포인트까지는 아직 올라가진 못하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지수 대형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가 선별적으로 가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도 상승 흐름에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기관이 404억 원 지금 순 매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좀 많이 삽니다. 1348억 원 사고 연기금이 149억 원 삽니다. 하지만 투시는 111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622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은 소폭 매도로 전환했는데 74억 원 순 매도하는 모습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상승하다가 장 마지막 후반쯤으로 오면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3,000원 정도 빠지면서 거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72,000원대까지 72,200원 오늘 고점 형성했는데 이내 상승폭 많이 내줬고요. 0.57% 상승, 400원 상승 정도로 마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상승폭이 큽니다. 오늘 15만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15만 3,500원에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는 83만 8천원 0.9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포스코 오늘 보합권 혹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요 며칠 이번 주에 포스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오늘 한국전력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14만원대까지 빠집니다. 장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낙폭이 좀 커지면서 14만원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상승합니다. 자동차주들은 오늘 전반체적으로 좋습니다. 25만원대 회복했고요. 삼성생명은 1,000원 하락하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653포인트까지 그래도 올라갑니다. 653.76포인트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0.16%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들 좀 만나보도록 하죠. 655포인트부터 65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3시 넘으면서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653포인트대까지 낙폭 회복하면서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개인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네요. 96억 원. 외국인은 비슷합니다. 186억 원 사고요. 기관이 237억 원 사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31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투신 57억 원 팔고 연기금도 10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메디톡스도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3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들, 매수가 좀 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상승하면서 108,500원까지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역시 오늘 하락에서 1.23% 상승 전환하면서 569,8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CJNM 연일 하락합니다. 7만원 초반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네요. 로엔 소폭 상승하면서 83,800원, 코미팜 이번 주 내내 상승하다가 오늘 900원 정도 반납을 하는 모습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도 상승하면서 19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20만원까지 8천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슈젤이 하락하네요. 슈젤 그동안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온 종목인데 오늘 슈젤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타 종목들처럼 하지 못하고 2%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로메드는 10만 4,100원에 움직입니다. 컴투스도 11만 8,900원. 이번 주 내내 컴투스도 소폭씩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컴투스는 12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도 오늘 보합 혹은 하락권에서 상승권으로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늘장 모두 마감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강보합선 마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모 팀장과 함께 마감 시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일단 강보합권에 마무리된 것은 조금 잘된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다음 주도 조금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어제 조금 강하게 상승을 좀 했던 부분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된 부분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계속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 차익 실현 조금 나왔다 보이고, 상대적으로 역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의 금융주나 화학주 그래도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조금의 수급이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오늘 강한 장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화학주나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면서 강보합권을 마무리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먼저 이번 달 7월 달에 실적을 보통 많이 발표하고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환 매적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코스피의 수급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밀려는 있지만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수 있는 650선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열심히 좀 꾸준히 우리가 수량을 증가시켜 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보니까 241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5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이 코스피는 됐고요. 코스닥도 빨간불 마감이 됐습니다. 654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1.42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원 20전 내린 1135원 10전에 오늘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SK하이닉스 37.8%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타증권 명동 지점의 이정남 대리 SKC 종목입니다. 17.7% 현재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XM 종목입니다. 16.5% 상승이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훈아나텍 15.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LG화학 6월 12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12.6%의 상승률 가져가네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한화케미칼 5월 22일 월요일에 매수한 종목 10.5%의 수익률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알아볼 텐데요. 유한타증권 명동 지점으로 갑니다. 이정남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시죠? 예, 종목도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SKC 종목 지금 네. 17.7% 수익률인데 향후에 어떤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 나갈까요? 네, 오늘 SKC 같은 경우엔 지금 기존의 화학 쪽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기존의 본업에서 있는 필름 쪽 사업에서 지금 굉장히 좀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한 10%에서 12%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한 8%에서 10%까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SKC를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자회사 쪽에서 반도체 소재의 매출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강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적자를 줄이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좀 진행이 되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동사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화학 본업에서의 좋은 상황 그리고 향후에는 IT 소재 쪽에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 지금 주가 상황이 단기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한 43,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8,000원, 5만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했고요. 이재모 팀장의 종목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동훈하나텍 종목인데 최근에 좀 수익률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동훈하나텍 간단하게 좀 AS를 좀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주일 자체에 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일단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이제 이 AF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이제 아무래도 활용이 됐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자동차나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일단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조금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2분기 되면서 아무래도 환율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확대가 되고 전방 업체들 스마트폰의 새로운 신규 제품들의 듀얼 카메라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동훈아텍의 미래 성장 가치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어떤 기대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의 일정들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투자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략들을 크게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해서 시작되는 장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만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 실적 발표가 먼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실적 발표에 좀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히 분기 단위 실적 체크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분기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 이 기업들이 향후 3분기, 4분기, 올해 연말까지 갈수록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겠고, 섹터적으로 보았을 때 역시 IT 쪽이나 금융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추정했던 실적 추정대로 좀 나오게 된다. 이럴 때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를 조금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궁금한 점들은 가장 시장에서 궁금한 점은 그 점들이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연초부터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오늘도 또 벌어진 건데 코스닥 시장을 좀 보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형주 장세인 코스피를 좀 갈아타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의견을 드리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도 개인들의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약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코스피로 진입을 해서 내가 큰 손절가 싸워 이기기는 좀 어렵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장에 올라탄다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그 가는 장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단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도 지금 사실은 코스닥에 있는 지수가 자체가 굉장히 안 가는 것 같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그 다음 디스플레이 장비주 소재주, 그 다음에 전기차나 카메라 부품주들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닥에 있는 어떤 지수 자체가 코스피와 이격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에 올라타냐 이런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했을 때는 중소형주에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내가 과연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인가 좀 체크하실 필요 있고 전방 업체들 실적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역시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밸류체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코스피로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역시 저가에 매수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에는 오히려 더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테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 투자 전략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일테 역시 OLED와 LCD 쪽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특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중소형 6세대에서 그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산 장교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동아일테 역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 PER 한 6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업체 굉장히 좋고 자회사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싼 종목들을 우리가 열심히 매수해서 담아놓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오히려 22,500원 제가 제시드린 매수가보다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주는 지금 시점에 꾸준하게 수량을 증가시킬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선익시스템의 상장 모멘텀이 되었던 또는 동아일텍의 2분기 실적 발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든 어떤 하나의 주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동아일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개인 계좌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일텍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이제 알고리즘, 바이오 사인이라 부리는 이 사업 부분에 가장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그 일봉 차트 보면서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을 때 상승 지금 추세를 지금 타고 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점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추세를 굉장히 잘 타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 한 일주일 정도 추세에 약간 이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어떤 상승 추세대에서 이탈돼서 다시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잘 보시면 옆으로 횡으로 23,500원에서 24,000원 정도의 주가 변곡점 부분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프리마 역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이오사인 매출이 2분기에 인식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인식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향후 3분기, 4분기 지문식 알고리즘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국내 S사가 지금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 자체가 하고 있는 영양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슈프리마 역시 지금 우리가 꾸준히 매수할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